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은 교과서를 준비하자라고 말을 했는데요. 교과서 1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제목이 나와 있어요. 일본어 문자인 히라가나와 카타카나입니다. 자, 일본어에는 총 3가지 종류의 문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히라가나랑 카타카나밖에 없는데 왜 3개죠?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 왼쪽에 있는 것을 발음을 했을 때 히라가나.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것을 발음을 했을 때 가타카나. 가타카나라고 말을 하는데 선생님, 얘랑 발음이 똑같이 생겼는데 발음이 얘는 가고요. 얘는 카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카라고 원래 발음은 카지만 가장 앞에 왔을 때는 발음을 세게 하지 않고 조금 약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카나라고 발음하기보다는 가타카나라고 발음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용 한자. 바로 한자어입니다. 일본어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말 중간중간에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한자어를 보고서는 일본 사람들 태어나자마자 저 한자는 하늘천자야 라고 읽는다든지 저 하늘천자는 저거는 땅지자야 이렇게 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뭐예요? 일본이에요. 일본이라는 한자를 일본어로 읽을 때 일본 사람들은 한자를 보고 읽는 게 아니고요. 처음 배울 때 위에다가 니혼이라고 요미가나 읽는 발음을 적어줬습니다. 그때 적어주는 발음은 히라가나로 표시를 해요. 자, 일본의 문자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상용 한자로 구분이 되고 히라가나는 일본어를 표기하거나 한자를 읽을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가타카나는 외래어, 외국의 인명, 지명 혹은 나라 이름, 의성어, 의태어, 예를 들어서 떼굴떼굴이라든지 반짝반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문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용 한자. 상용 한자는 초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일본 사람들이 뭐 1학년 때는 몇 글자, 2학년 때는 몇 글자, 3학년 때는 몇 글자 이런 식으로 꼭 배워야 되는 필수 한자 개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 이후에는 만약에 교과서에 상용 한자가 나오더라도 그 학년에 해당되는 걸 제외하고서는 그냥 한자만 표시를 하고 이 위에 있는 니혼이라는 히라가나를 보지 않고서도 일본이라는 한자를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상용 한자 요 3개를 문자로 쓰는데 우리는 한자어에 되게 익숙해져 있죠? 그럼 한자어를 제외하고 일단 오늘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기 있는 걸 잠깐 볼게요. 첫 번째로 밑에 있는 거 여기 초록색 간판에 보이는 글씨 보이시죠? 얘는요, 히라가나일까요? 가타카나일까요? 네, 얘는 가타카나예요. 그래서 치즈 케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코 관광지에 있는 가타카나로 써져 있는 치즈케이크 가게 간판인데요. 치즈케이크를 우리든 그냥 한글로 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받아쓰기를 할 때 우리는 TV라고 쓰기도 하고 얘를 TV 혹은 TV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원래 표준어로 얘를 읽을 때는요. 그냥 영어에 있는 걸 그대로 우리말로 소리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혹은 전. 그래서 이게 전인지를 갖고서는 되게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고 저도 이거를 받아쓰기에서 틀린 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억울했던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는 짜장면도 맞고 자장면도 맞는 것처럼 전도 맞고 전도 맞는다고 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이 TV를 어떻게 읽을까요? TV를 가타카나로 표시를 하는데
일본식으로 얘를 한 번 더 소화를 해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테, 레, 비. 테레비. 원래는 텔레비전인데 일본 사람들은 받침 발음을 거의 못하죠. 그래서 얘를 테레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치즈케이크도 마찬가지로 외래어기 때문에 히라가나가 아닌 가타카나로 치즈, 케이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토마레는요, 멈춰라는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히다리오 미떼, 왼쪽을 보고 미기오 미떼, 오른쪽을 보고 라고 되어 있는데 토마레는 보통 잠시 멈춤, 정지의 의미로 정지선에서 되게 잘 보이는 그런 히라가나입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볼게요.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랑 같이 쓰여져 있는 간판의 모습이에요. 위에 보면은요. 도라에몽. 도라에몽에서 도는 가타카나, 라는 가타카나. 그 다음에 에랑 몽은 히라가나로 써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보게 되면은 한자어예요.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한자어는 우리말로는 그냥 자동이지만 일본어로 읽을 때 얘는 지도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나타내는 것이 히라가나로 의미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간단 명료하게 쓸 때는 이렇게 한자어만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사과할 때 하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페이지에 보시면 히라가나 50음도라는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50음도의 원래 의미는 글씨가 50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글씨들을 세다 보면은요. 하나, 둘, 셋, 넷, 5개고 밑으로 10줄 해가지고 50개야 되겠지만 중간중간에 빈 곳이 있어요. 이 빈 곳은 원래는 글씨가 있었는데 얘가 사라진 글씨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거는 50음도표이지만 50음도표 중에서 46개의 글씨만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50음도표 중에서 먼저 봐야 될 것은 위에 나와 있는 단이라는 글씨와 행이라는 글씨를 보셔야 돼요. 자, 단의 방향을 보시게 되면은 단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돼서 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행은 가로 방향일 때 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이렇게 읽을 때는 얘네는 가장 앞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따서 아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아이는 가장 앞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따서 이단이다, 우단이다, 에단이다, 오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행은요. 얘도 역시 가장 앞에 있는 글자의 이름을 따서 아행, 가행, 사행, 타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행과 단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50음도에 있는 글씨 정도는 우리가 발음을 봤을 때 글씨를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행에 무슨 단 글씨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찾으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말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글씨를 다 배운 다음에 행이랑 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듣다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일단 두 줄씩 배울 거기 때문에 아행과 카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행과 카행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처음에 1번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청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어의 히라가나는요. 그냥 우리가 여기 50음도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글씨가 이렇게 있을 때 글씨 오른쪽에 땡땡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글씨가 이렇게 있을 때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땡땡은요. 타금이라고 말을 하고요.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가 있는 것을 반타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청음은 뭐냐? 청음은 맑을 청자에다가 소리 음자를 써서 맑은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청음은 다른 소리가 섞이지 않은 맑은 소리라는 뜻으로 히라가나에서 가장 기본적인 글씨가 여기 나와 있는 청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청음 중에서 아행과 카행에 있는 글씨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획순에 맞게 쓸 수 있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히라가나를 갖고 발음을 해요. 그러면 아까도 말을 했다시피 가타카나랑 한자어도 일본어 문자 중에 하나인데 가타카나는 외래어나 일태어, 의성어 등을 표시를 하고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자어랑 히라가나랑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청음, 아행에 있는 청음을 들어보고 한 글자씩 어떤 순서대로 쓰는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부터 들어보세요. 아, 이, 으, 에, 어,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 으, 에, 어. 여기 목소리가 조금 웃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아이우에오를 발음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아, 이, 우, 에, 오 우리말로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나와 있는 우요. 얘는 너무 입술을 이렇게 빼고 우라고 말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으라고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우와 으의 중간 발음 정도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긋고 세로로 내리는데 일직선이 아니고 약간 곡선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곡선으로 내려오고 자, 시작하는 위치를 잘 보세요. 여기서 시작해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이 위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세 번만에 쓰는데 아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아입니다. 여기 가로 안에 표시되어 있는 발음은요. 나중에 우리가 컴퓨터나 인터넷에서 히라가나, 일본어를 입력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발음을 쓰시게 되면은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두 번만에 쓰는데 왼쪽에 여기 삐침이 있는 걸 보시면 돼요. 자, 왼쪽은 좀 더 동그랗게 삐침, 오른쪽은 3분의 2 지점부터 시작해서 다시요. 2. 자, 우는요. 되게 간단해요. 하나, 둘. 두 번만에 쓰시면 되는데 하나, 둘. 근데 얘가 너무 각지지 않고 동그랗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히라가나는요. 한자 중에서도 초서체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어떤 글씨는 한자어랑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애인데요. 갈지자가 뭔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한문 시간에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아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애는 여기처럼 너무 직선으로 쓰지 않고요. 하나, 둘, 여기를 동그랗게 굴려 쓰는데 사실 여기 붙이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일본어에서 헷갈리기 쉬운 게 여기 나와 있는 아와 여기 나와 있는 오입니다. 두 글자 다 세 번만에 쓰는데
오는 오른쪽 위에 점이 있고 아는 점이 없습니다. 자, 오는 하나, 두 번 만에 이 밑에 있는 글씨가 완성이 되지만 아는 하나, 둘 선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세 번째 써주는 거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에 있는 것도 오가 아보다 조금 짧아요. 자, 하나, 여기서는 일직선으로 내려요. 둘, 아이고, 셋. 다시요. 하나, 둘, 셋. 자,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크게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이게 5입니다. 제가 타블렛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평소 이렇게 칠판에 쓰는 글씨랑 조금 다른데 이따가 다시 연습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우에오를 갖고서는 우리가 어떤 글씨를 읽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오, 아오 무슨 뜻일까요? 바다? 구름? 아니요. 아오 같은 경우에는 파랑 혹은 파란색이란 뜻입니다. 파랑, 파란색. 자, 파랑이라는 명사 혹은 파란색이라는 색깔 이름을 나타낼 때 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에, 이에라고 말을 하죠. 자, 일본어를 듣다 보면은요, 억양이 있어요. 어떤 거는 앞에를 낮게 말하고 뒤를 높게 말하고, 어떤 거는 앞을 높게 말하고 뒤를 낮게 말하고. 이런 억양은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을 했다시피 일본어의 표준어는 NH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하는 발음의 억양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에는 무슨 뜻일까요? 네, 이에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영어를 좋아하나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우스가 있고요. 요거 정도는 알아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집이라는 단어에 단어가 두 개가 존재를 한다면 이 두 개는 쓰임이 다른 거예요. 하우스는 건물의 개념이라면 이 홈은 가정, 집, 우리 집이라는 의미가 더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본어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에 역시 이 홈의 의미일까요? 하우스의 의미일까요? 네, 하우스의 의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에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에서 집은 집인데 건물로서의 집을 나타낼 때 이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럼 우리 집, 우리 가정 아니면 우리 식구를 포함한 우리 집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하는데 라고 할 때 우리 집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 집 사람들, 우리 집 가족들 그 안에 포함된 구성원이죠. 마찬가지로 일본어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얘는 우지라고 읽습니다. 우지라는 표현은 홈이라는 표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에는 하우스의 표현인 걸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행은 한번 들어볼게요. 가, 기, 그, 개, 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 그, 개, 거. 자, 기본적으로 아까 제일 위에 있는 아이가 단의 이름이 된다고 했죠. 이 단 앞에다가 자, 아까 단이 뭐였죠? 가장 위에 있는 아이의 이름이니까 아, 이, 으, 에, 오 앞
배. 앞으로 카행은 K를 붙일 거고요. 뒤에 나오는 사행은 S를 붙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자음을 하나씩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보이는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카, 키, 크, 케, 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카키크케코는요. 가장 앞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따서 행을 말을 한다고 했으니까 카행에 속해 있고요. 카행 중에서 쿠는 앞에 자음을 빼고 뒤에 남아있는 예, 우단입니다. 그럼 케는 카행에 속해 있지만 앞에 있는 자음을 빼고 에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할 거 없이 한자의 초서체에서 따왔다고 했어요. 대신 히라가나는 좀 더 글씨가 동글동글하지만 가타카나는 글씨가 좀 더 각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히라가나 카는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한자 중에 힘 역자에서 갖고 왔습니다. 얘를 좀 더 동그랗게 쓴 게 카인데요. 점이 생겼네요. 이건 글씨에 약간 변형을 준 거죠. 자, 카 쓰는 법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드시 끝에를 삐쳐주셔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 둘, 셋. 자, 가끔 컴퓨터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요. 이런 글씨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붙어 있어요. 옛날에는 글씨를 쓸 때 지금처럼 펜이나 연필로 쓰지 않고 붓으로 썼겠죠. 그래서 먹이 번지면서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얘를 쓸 때는 떨어뜨려 가지고 왼쪽으로 볼록 써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내리고 끊어서 밑에 왼쪽으로 볼록 키. 다시요. 하나, 둘, 셋 왼쪽으로 볼록 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얘는 간단하죠? 케 보겠습니다. 케는 여기를 삐치는 게 중요해요. 여기 삐침이 있습니다. 케 마지막으로 코예요. 코는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요. 아까 혹시 이 글씨 뭐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네, 이예요, 이. 얘를 뒤집어 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가 더 길게. 하나, 둘. 다시요. 하나, 둘. 이게 코입니다. 자, 그러면 카, 키, 쿠, 케, 코랑 아까 있었던 아이우에오가 들어가는 일본어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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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계속 듣다 보면요. 카오가 아니고 가오라고 들리기도 해요. 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본어의 잔재나 나쁜 표현 중에 하나인 가오가 서지 않는다. 가오 잡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때 가오는요. 여기 나와 있는 카오에서 왔습니다. 우리말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낯이 서질 않아. 체면을 구기다. 그때 면이라든지 낯이라든지 다 얼굴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이 카오를 갖고서는 쓰는 속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서 이걸 갖고 쓰던 건 뭐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현대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그냥 저는 좋아해요. 센가치로의 행방불명에 보면은요. 검은색 천을 뒤집어 쓰고 얼굴에 가면 쓰는 가오나시가 나와요. 그때 나와 있는 가오가 여기 나와 있는 카오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걔는 가오나시잖아요. 네. 카가 제일 앞에 있을 때는 발음을 세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가오나시, 카오나시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뒤에 있는 나시는요. 여름철에 입는 소매 없는 그 티셔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원래 잘못된 표현이죠. 나시가 아니고 민소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나시라고 말을 하거든요. 카오나시니까 얼굴이 없다.
그 가오나시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없어서 천을 뒤집어 쓰고 얼굴에다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오나시는 사실 얼굴 없음이에요. 근데 그게 캐릭터화 돼가지고 센가치히로 행방불명에 나온 거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声、 코에라고 나와 있는데 코에는 동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생물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내는 소리를 코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물건 떨어지는 소리, 자동차 소리 이런 식으로 무생물이 나타내는 소리에는요. 코에가 아니고 나중에 나겠지만 소리가 나다 똑같은 소리로 해석이 되지만 오토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어 단어를 4개 배웠어요. 뭐 배웠죠? 아우 파랑, 이에 집, 가오 얼굴, 코에 목소리 요 4개를 했는데 이 카행에서 중요한 거는요. 첫음에 오는 가장 앞에 오는 K음을 너무 우리나라의 키역처럼 발음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 4개를 다 익힌 다음에 저랑 이제 카드를 갖고서는 글씨를 외우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